고점이나 확인이 되었고 이제 저점을 좀 찾아가는 그런 이제 여정이 좀 시작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오늘도 홈센터홀딩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가 동향 주요 이슈들 한번 살펴보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 이상의 하락 흐름들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죠. 건축자재 도소매 사업을 하고 있고 골재채 취업을 하는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 지주회사가 되겠는데요. 과거에 밀양 신공항 관련 수혜주로 엮였던 종목이고, 근데 이 종목이 최근에 이제 홍준표 관련주로 주목을 받게 되면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단기간에 2배 이상 상승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지난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빠르게 좀 올라오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있었는데, 단기간에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역시나 이제 투자 경고에 들어갔죠. 그리고 나서는 주가에 어떻게 보면 상승 탄력이 급격하게 좀 꺾이는 그런 좀 이유가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단기 급등주의 생명선이라고 할 수 있는 5일선도 깨졌고, 동시에 이제 11선도 다 무너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홈센터 홀딩스의 1차 상승, 단기 상승은 좀 마무리가 되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또는 상승세가 좀 꺾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이 부분들 이후에는 이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통해서 좀 쉬어가는 그런 이제 국면에 좀 들어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제 이번 흐름들 속에서 고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되었고, 이제 저점을 좀 찾아가는 그런 이제 여정이 좀 시작되고 있는 것 같은데, 가격적인 고점은 2,735원인데요. 실질적으로 시가와 고가와 종가와 저가가 자주 만나는 자리가 저항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가격의 고점은 2,700원이지만 기술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한 2,300원대의 좀 저항이 예상이 된다. 앞으로도 이 구간이 하나의 이제 좀 고점의 기준, 저항의 기준, 이런 것들이 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통해서 이제 바닥을 어디서 잡는지를 봐야 저점에 대한 어떤 하나의 기준을 마련해 볼 수 있겠죠. 주가는 좀 빠지고 있지만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어떻게 보면 거래량이 크게 유발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이 긍정적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주가가 빠질 때는 항상 거래량이 없어야 돼요. 없어야 또 나중에 딛고 올라올 때 쉽게 올라올 수 있는데, 최근에 이런 상승의 흐름에서의 어떤 매수 기조가 강하게 들어갔던 거에 비해서 하락하고 횡보하는 데 있어서 전혀 음봉에서의 어떤 대량 거래량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단 뭐 그런 부분들에서 가격은 좀 빠지고 있지만 거래가 동반되지 않으니까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고, 아마 이제 투자 경고가 좀 풀려야 될 거예요. 지금 투자 경고 들어가고 나서 이제 꺾이고 있는데, 투자 경고가 좀 풀려야 어느 정도 바닥에 대한 윤곽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투자 경고 들어갈 때 보면 9월 10일 날 들어갔는데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뭐 지정 사유죠. 해제 요건도 있어요. 해제 요건을 쭉 보게 되면 지정일 이후에 10일째 되는 날 판단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9월 28일이에요. 9월 28일이면은 다음 주 화요일 정도가 되겠네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이 조건에 만약에 충족을 한다면 해제를 해준다는 거죠. 그럼 9월 29일 날 해제가 되겠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좀 기술적인 바닥이 좀 나오지 않을까. 투자 경고는 좀 풀려야 기술적인 좀 바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주가가 좀 쉬어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하방 변동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열어놓을 수밖에 없고, 아직은 어떠한 바닥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서 보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 라고 봅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이요, 급등 나오고 또 급락이 나오지만 또 조정 이후엔 또 급반등이 나오는 습성이 있어서 어느 정도 내려와서 바닥을 또 잘 만들면 또 이제 강한 반등의 기회나 이런 것들이 반드시 또 찾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사실상 지금은 여기서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뭐 21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뭐 21선에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사실상 여기서 어디서 반등이 나온다, 단기 반등이나 이런 것들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솔직히 모릅니다. 근데 워낙에 끼도 많은 종목이고, 주가의 어떠한 등락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시장에 영향을 받는다거나 외국인들 또는 기관들의 수급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거나 이런 종목이 아니거든요. 얘네들도 어차피 단타고, 최근에 외국인 들어오죠? 이거 떨어지는 거 줍줍하고 있는데, 얘네들의 습성은 그걸 거예요. 지금 이 하락하는 국면에서 떨어질 때마다 들어오고 줍줍줍 하다가 단가 쭉 낮춰놓다가 반등 한번 딱 나오면 다 팔고 나갈 겁니다.
거의 뭐 단타라고 봐야 되겠죠. 떨어지는 거를 쭉쭉 파다가 반등 한번 나오면 털고 나가는 그런 목적에서 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큰 의미를 좀 두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이 종목이 뭐 외인들 기관들이 좀 조정하는 종목들도 아니고 세력들이라고 하는 어떤 주체에 의해서 조정이 되는데, 걔네들이 어디서 언제 어떻게 움직일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워낙에 끼도 많고 주가에 뭐 이렇게 가다가도 갑자기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사실상 만약에 여기서 이제 급반등이나 이런 것들이 한번 출현한다면 팔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지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아니다. 팔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즉 위에서 물려있던 사람들에게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지, 이게 올라간다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매수로 쫓아 들어가서는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어느 정도 바닥이 잡히고 주가가 하방 경직성이 잡힐 때까지는 당분간은 어떻게 보면은 좀 보류 매수나 이런 것들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혹여라도 이 중간에 반등이 나온다면 그거는 이전에 물려 계셨던 분들이 좀 팔 수 있는 기회다, 요렇게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한 2,300원대가 좀 저항이 되기 때문에 이 구간 부근에서는 좀 비중을 줄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어떤 모멘텀으로 이제 반등이 나올 것이냐라는 건데, 글쎄요, 오늘 이제 TV 토론이 예정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TV 토론 거기 이후에 이제 주가가 떨어지기도 했는데, 반대로 또 TV 토론 잘하면 또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은 오늘 있는 이 2차 토론,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토론 이후에 주가나 이런 부분들에 어떻게 보면 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5시에 열린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들을 통해서 혹시라도 주가가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그거는 좀 팔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요렇게 좀 생각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사실상 기약 없는 이런 이제 조정입니다. 기약 없는 하락이고 어디서 하락이 멈출지도 모르고, 근데 하락이 좀 멈추게 되면 자연스럽게 또 강한 반등 나오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시간과 과정의 인고의 시간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신규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뭐 절대 아니라고 보고,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기존에 물려 계셨던 분들이 좀 털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이 종목의 수급도 살아있고, 재료나 이런 모멘텀적인 부분들도 여전히 살아있고, 그 다음에 재료의 확장성에 대해서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 종목은 과거에 어떤 특정 정치인 관련주로 움직였던 종목이 아니에요. 대운하 관련주, 정책 관련주였습니다. 4대강, 어떻게 보면 대구신공항, 뭐 대구공항 이전 관련주, 이런 쪽으로 대규모 SOC 쪽에서의 어떤 강한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온 거래량이 결코 뭐 단발성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조정 이후에 특정 어떤 정치인보다는 어떤 정책으로서의 재료의 확장성도 계속해서 연동이 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정배열 돌려놓고, 그동안 역배열이었다가 정배열 돌려놓고 거래량 터트렸는데, 이거 한번 주고 끝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고요. 상승 이후에 또 밑에서 조정 기간을 거치다가 다시 한번 또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 이전에도 급등 주고 쉬어가다가 또 반등 주고 이런 흐름들이 있었기에 충분히 홈센터 홀딩스도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더 반등의 그런 기회나 계기를 마련해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7시 56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도 자세히 댓글로 이렇게 적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보통 2종목에서 3종목 정도 매일매일 무료로 추천이 나가고 있고요.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희 그 주식 테마주 검색기라고 하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누구나 무료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홈페이지 메인에 테마주 검색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도 있고요.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 PC 버전, 윈도우 PC 버전을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는데요. 시장의 주도 테마라든지 당일 강세 테마 등을 한눈에 파악하게 해주는 어플이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하시게 되면 주식 매매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